안녕하세요. 지식수다의 알리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물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구에 있는 대다수의 물은 바닷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사용할 수는 없어요.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주로 담수이기 때문에 담수 중에서도 아주 많은 부분은 빙하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강이나 지하수를 통해서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0.01%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0.0072%라고 하죠. 지구에 있는 아주 요 정도, 그 정도의 물만 사실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을 떠올릴 때 조금 잘 인식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바로 이 물이 모든 물건을 생산할 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내가 마시고 씻고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물보단 내가 일상생활에서 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의 양이 정말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봐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또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 발자국이에요. 이 물 발자국은 뭐냐면 한 상품이 생산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물이 들어갔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소고기 이야기 정말 많이 했는데요. 이 소고기가 여기 또 등장해요. 이 소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은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면 바로 4,500리터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필요한 물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 850리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치즈 2,500리터이고요. 바지,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측정하는 곳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10,000에서 12,000리터 사이의 물을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그러면 나는 이미 850리터의 물을 사용한 셈이 돼요. 즉,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아주 간접적으로 모든 일상에서 모든 물건을 소비함으로써 모든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렇게 물을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물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아주 낭패를 본 지역이 있어요. 바로 아주 대표적인 아랄해이죠. 여러분 구글에서 아랄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시기별 아랄해 사진이 나올 거예요. 엄청나게 많았던 물이 점점 적어져서 사막화가 되는 그걸 볼 수 있는데요. 아랄해가 이렇게까지 된 이유에는 모카 농장 때문이었어요. 더 많은 모카를 생산하기 위해서 아랄해의 물을 끌어다 쓰기 시작했고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사용됐어요. 거죠. 이때 여기서 생각하지 못한 것은 이 아랄해의 물이 얼마만큼 유입될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거예요. 즉, 사용을 할 때 물이 어느 정도 유입되고 이 유입되는 양을 근거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사용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물이 마르게 됐어요. 모카 키울 수 없게 됐죠. 당연하죠. 물이 없으니까 키울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또 하나 발생해요. 그곳이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아주 그 소금 바람 이런 것들이 불기 시작해서 그전에는 아랄해를 기반으로 어업 활동을 하던 것도 거의 할 수가 없게 됐고 모카 농업도 할 수 없게 됐고 그 불어오는 그 소금기가 있는 바람으로 인해서 그 농작물들의 피해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사람들의 건강도 너무 많이 해치게 되고 그래서 사실 그 지역은 이제 황폐화가 돼서 그 누구도 살지 않는 지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랄해 사진을 보면 녹이 든 큰 배들만 이렇게 덩그러니 이렇게 놓여 있는 풍경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사이즈의 물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약간의 기후의 변화도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복원하자라는 논의가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복원을 하려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그 위에 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두고 보고 있는 상황이죠.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망가진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자연을 막 훼손해서 쓰는 것이 진짜 어마어마한 그 이후의 피해를 가져온다라는 정말 확실한 예를 보여준 게 바로 이 아랄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물에 있어서는 되게 편하게 사용하는 측면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의 양이 약 280리터 정도 돼요. 근데 이것은 유럽의 2배예요. 사실 한국 사람들은 좀 물을 많이 사용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죠. 제가 요르단에 있었잖아요. 근데 요르단은 물 부족 국가예요. 그리고 물이 진짜 없는 국가예요. 그래서 각 집에 물을 배당을 해줘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는 날에는 이제 물탱크에다가 물을 이렇게 채워놓고 다음번 배당일까지 내가 받은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르단에서 살 때는 정말 물을 아껴서 썼어요. 그 빨래는 최대한 손빨래를 많이 하고 변기에도 생수병을 넣음으로써 물이 좀 막 사용되는 거를 줄이려고도 하고 설거지도 정말 틀어놓고 하거나 이런 거 절대 안 했고 그리고 물 수압 자체도 세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생활에 되게 익숙해져 가지고 한국에 쫙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물을 제가 트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수압이 너무 세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 물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는 국가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낭비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물이 풍요로운 국가는 아니거든요. 물론 물이 부족한 국가도 아니에요. 그러나 물 스트레스 국가예요. 즉 물에 대한 압박이 조금 있는 국가다. 이게 지금 한국의 현 위치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비가 여름에 장마 시절에 한 번만 오기 때문에 다른 시기에는 가뭄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물을 좀 많이 써.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물 스트레스 국가로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일상에서 생각해 보시면 내가 샤워를 할 때 불필요하게 물을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지도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집이 매 수압이 정말 그 정도까지 필요한 수압인가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물 변기 사용량이 있었어도 과연 그 많은 물을까지 필요할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사실 물도 없어지는 자원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리고 언제 채워질지 모르는 자원 중에 하나이죠. 이 비가 왔을 때 최대한 이 비가 땅속으로 잘 스며들어가지고 이것이 지하수가 돼서 이제 강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폭우가 한 번에 와버리면 이 물들이 정말 다 그냥 배수구로 빠져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을 버리는 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정말 필요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물을 바라보는 인식도 좀 바꿔야 되겠죠. 내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물뿐만이 아니라 내가 소비하고 있는 모든 물건, 내가 먹고 있는 모든 음식에도 물이 사용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래서 물건 하나라도 좀 덜 쓰고 과도하게 소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씩 바꿔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물자원도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떠올리실 때 이 물 발자국 부분 하나와 그리고 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 물의 양이 채 1%도 되지 않는다는 이 명확한 사실을 이 두 가지 사실을 딱 이렇게 머릿속에 두시고 물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 역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자원이 아니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번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